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심해서 방역도 타이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시죠? 여름이지만은 아마 휴가도 못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거든요. 사실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뭔가를 이제 즐길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뭐 음악하고 영화 이런 거만한 게 없죠. 아파트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나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듣기에 참 좋은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 스테레오로 분리가 되어 있는 하이파이용 스피커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적절한 가격대에 굉장히 부담 없이 아무데나 놓고 사용해도 다양한 장르에 대한 소화력도 좋고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음질을 들려줄 수 있는 소니의 신제품인 SRS-RA5000이라는 제품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같은 오디오를 좀 까다롭게 좀 따지는 사람들은 스피커 배치를 어떻게 과연 할 것이냐. 스피커가 이렇게 스테레오 형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스테레오용으로 분리되어 있는 스피커를 얼마만큼 비율을 잘 맞춰서 공간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잘 맞추고 방향도 잘 맞춰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거든요. 오디오 마니아가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뭐 소리만 잘 들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피커의 배치라는 부분을 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음질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 스피커의 배치 그리고 이제 음악을 듣는 스피커와 음악을 듣는 사람 간의 이 각도, 간격 그리고 뭐 이제 뒷벽과의 거리, 뭐 옆벽과의 거리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까다롭고 중요합니다. 근데 오디오를 이제 좀 마음 편하게 편리하게 부담 없이 즐기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따져가면서 오디오를 세팅하고 배치하고 이러기가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스피커가 바로 무지향성 스피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예쁜 외산 블루투스 스피커를 또 리뷰를 하려고 하나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굉장히 예쁘고요. 색깔도 다양하고요. 음질도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소니 제품 소개하면서 다른 제품을 왜 이야기를 하는가? 그 제품이 잘 세팅을 해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어요. 근데 그 제품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품은 앞으로만 소리가 나와요. 앞으로만. 그 정면 위치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은 음질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게 이제 확 느껴지는 그런 스피커였거든요. 그런데 소니 SRS-RA5000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이제 아예 없도록 그렇게 제작된 스피커인 거죠. 지금 이 소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게 디자인을 보면은 뭐 어떤 분들은 대형 면도기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상단 부분의 디자인이 그 일제 면도날이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있는 그 제품하고 약간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대형 면도기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이 이제 라운드가 이렇게 져 있다고 하더라도 3면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디자인이. 그래서 상단부에는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가 3개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수평 형태로 이제 각 측면 3면을 따로따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미드레인지 유닛이 또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단쯤에 우퍼 유닛이 또 장착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걸 이제 서브우퍼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7개의 소리를 내는 드라이버 유닛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고음 같은 경우에는 천정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소리를 이게 마치 이렇게 그 향기를 제공하는 디퓨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리를 이게 흩뿌려 주는 거죠, 위로. 그리고 대부분의 음악적 정보를 담고 있는 중음 같은 경우에는 각 벽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든 면으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방사를 하는 거죠. 어떤 각도, 어떤 장소, 어떤 포지션에서 듣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음질을 감상할 수 있다. 스테레오용으로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스피커들 같은 경우 배치에 영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오히려 사운드 스테이지라든지 입체감이라든지 그리고 소리의 풍부한 뭐 중립적인 느낌이라든지 그런 소리의 뭐 풍부함, 깊이감 이런 거에 느껴지는 느낌이 얘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른 이거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스피커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스피커를 거실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그냥 대충 묻어나게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면은요, 음질 차이가 큽니다. 그 스피커를 어디다 두고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혹은 스피커의 위치와 나의 위치에 따른 소리의 방사각에 따른 소리의 높이에 따른 그 음질 차이가 체감이 되는 게 차이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네모 반듯한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약간 45도 각도로 스피커 유닛을 이렇게 배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면에만 스피커 유닛을 배열하는 게 아니라 좌우 측면에도 스피커 유닛을 배열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방사각을 좀 더 넓게 하게끔 그렇게 디자인된 스피커들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 스피커를 놓고 싶은 자리, 무던하게 그냥 디자인상 놓고 싶은 자리에다 놓고 위치에 따라서 항상 음질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소니 XRS RA500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런 제품이 진즉에 나올 법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런 제품이 나왔다. 또 다른 장점이라면은 소니라는 회사가 음향 쪽으로는 워낙 강력한 회사다 보니까 좋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게 되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플 뮤직이라든지 벅스, 멜론, 뭐 스포티파이 이런 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투 채널 신호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여기서 받은 다음에 믹싱을 새로 다시 해요. 3D 음원으로 혹은 무지향 음원으로 사용하기 좋은 음원으로 다시 믹싱을 한 다음에 이 스피커가 무지향으로 소리를 이렇게 펼쳐내기에 좋은 상태로 다시 컨버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토 세팅 기능에 의해서 소리를 더 좋은 음질로, 아무 데서나 듣더라도 더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게끔 재생해주는 기술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가격에 비해서 제법 잘 만들었어요. 음질도 꽤 괜찮지만은 특히 기능적인 부분도 제법 괜찮고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는데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뭐 오토 세팅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지원되는 뭐 포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음장 기능의 조절에 따른 음질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최신 제품답게 잘 만들어져서 나왔다. 그래서 상품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봅니다. 최우선적으로 이 제품을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 오토 세팅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토 세팅 기능이 어떤 것이냐, 이 오디오의 음향이라는 것은 공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귀로 이렇게 감지를 하는 소리의 70%는 여기에서 재생되는 순간 내 귀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를 무조건 반사를 한 다음에 튕겨져서 나한테 오는 소리가 70%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를 어떻게 튕겨져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 스피커가 내고자 하는 음질이 변형이 되고 바뀌는 거예요. 공간의 규모에 따라서도 음질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영상에 보면은 공간 사이즈별 스피커 사이즈 선택법, 그리고 우퍼 유닛의 크기 선택법, 이런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는데요. 예컨대 33평 아파트 거실에서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퍼 유닛이 뭐 6인치 이상이 되는 게 좋다, 뭐 작은 톨보이형 이상이 되는 게 좋다, 뭐 그런 내용들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 공간의 사이즈 고려해 가지고 스피커 구매하십니까? 안 그러시죠? 그런 공간 사이즈에 따른 선택법, 그리고 스피커의 배치법, 그런 거를 아예 무시를 하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셔도 이 제품으로 오토 세팅을 하면 웬만큼은 다 맞춰져요. 이 오토 세팅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요, 얘가 혼자서 각 대역별 신호음을 삑삑삑삑
묵묵묵묵 이렇게 재생을 해요. 그래서 얘가 탑재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 그 소리의 반사음을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세서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얘가 대충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내부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가 재생을 하는 소리를 EQ 조정을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에 대해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 세팅 기능만 한 번만 해주셔도 소리의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딱 잡혀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오토 세팅 기능이 없는 스피커를 사용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경험상 봤을 때에는 국내 가정 환경은 오토 세팅으로 중립적인 밸런스를 먼저 맞춘 다음에 거기에서 또 별도의 EQ 기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고음만 살짝 더 선명하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선호하신 분들이 많을 만한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소니 전용 이 제품을 훨씬 더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여기에서 호환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바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설정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사운드 부분에 보면은요, 오토 세팅 기능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퀄라이저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이퀄라이저 기능이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게 베이스, 익사이티드, 브라이트, 보컬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익사이티드 뭐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해봤을 때 느낌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취향에 따라서 기본 세팅되어 있는 EQ 기능을 변경하면서 사용했을 때도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좀 이제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규모가 작은 뭐 이제 중소기업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거의 해줄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소니는 전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스피커 레벨 조정하기, 뭐 자동 볼륨 조정하기, 사운드 보정,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사용을 할 수 있는 음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전원 옵션, 그리고 뭐 블루투스 코덱 선택하기, 그거 외에 뭐 네트워크 설정, 뭐 360도 리얼리티 오디오 뭐 코덱 사용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싶은 부분은 이 제품은 그냥 블루투스만 지원하는 제품이 아니고요. 와이파이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롬캐스트 기능이 빌트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제품을 통해 가지고 블루투스보다 좀 더 음질이 좋은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고급 무선 스피커들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 블루투스 기능만 사용하지 마시고 크롬캐스트 빌트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음질로 음악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다. 네, 음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음질이라는 것은 항상 가격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겠죠. 먼저 약간 아쉬운 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일반적으로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고음을 재생하는 드라이버 유닛이 일반적으로는 1인치짜리가 들어갑니다. 고음을 재생하는 유닛은 원래가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왜 그러면 순간적인 떨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순간적인 떨림, 1초에 몇 번 진동을 할 수 있느냐, 커지면 커질수록 진동하기가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범용적인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부가 1.8인치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따지고 보자면은 고음 전용 유닛이 좀 넓다.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대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넓은 대역을 재생하느라고 초고음에 대한 재생력은 약간 약해지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그것만 빼고 제가 듣기에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성능이 나와주면은 저는 상당히 기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면은 기본적인 크기도 있지만은 볼륨 자체가 제가 이거를 저희 집에서도 사용을 해보고 여기 사무실 나와서도 사용을 해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 사무실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볼륨이 저희 지금 이 공간에서
일반적인 대중음악을 들을 때는 볼륨을 한 절반 정도만 올려도 들을만 해요.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 올리면은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볼륨이 돼요. 이거보다 좀 사이즈가 작은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최고 볼륨으로 올려도 들을만 하구나 그런 정도이지, 볼륨을 최고 볼륨으로 올린다고 해서 몸이 막 들썩들썩 하면서 막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느낌, 그거 하나 틀어놓고 나서 파티를 해도 될 것 같은 느낌까지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댄스 음악이라든지 힙합 음악이라든지 테크노 음악이라든지 뭐 대중가요라든지 이런 쪽 음악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를 올리면은 소리가 굉장히 커요. 거의 파티를 해도 될 정도로. 굳이 3분의 2까지 올리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대역에 대한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가격을 고려하자면요. 제가 소니의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사용을 해보면은 소니의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유선 이어폰이라든지 다른 대체적인 소니가 요즘 추구하는 경향 자체가 대중적으로 특별히 까이지 않을 정도의 음색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런 밸런스를 잘 갖추고 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해야 되고 인종을 불문해야 되고 서구권이 됐든지 동양권이 됐든지 그것도 불문을 하면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가장 무난한 제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트집을 잡을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태보다 좀 더 짜릿했으면 좋겠다, 약간 더 소리가 선명하면서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 때에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오토 세팅을 한 다음에 EQ로 중고음을 좀 더 높여줘라, 그러면은 큰 불만이 없을 수 있다.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분위기는 여성 성악곡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재즈 보컬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이제 중음역대의 소리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의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드감 있게 분위기 있게 잘 재생을 해줘요. 이 스피커를 거실 어디가 됐든지 이렇게 놓고 듣더라도 그런 무드감, 분위기는 너무 잘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편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도 제법 잘 소화를 해줍니다. 특히 대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잘 쓰는 제작사다 보니까 대중가요나 아니면 최신 그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올라져 있는 그런 음악들 같은 경우도 꽤 잘 재생을 해줘요. 그런 음악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가장 무난하다는 의미에서 별로 트집을 잡을 게 별로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화면은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이제 막 비싼 제품은 막 몇천만 원짜리까지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 앞에서 이 제품을 지금 소개를 하면서 충분히 상당히 무난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상당히 칭찬인 겁니다. 칭찬인 겁니다. 지금 이 제품 인터넷 구매 가격을 확인을 해봤더니 제 느낌상으로는 별로 안 비싸요. 별로 안 비싼데 이 제품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토 세팅 기능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기본 EQ 기능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크롬캐스트 기능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한 장점이죠. 좀 더 무선 스피커를 럭셔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거 외에도 앞에 전원 버튼이라든지 입력 선택이라든지 EQ 변경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치로 되고요. 실물 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꽤 괜찮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도 상당히 괜찮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무선 휴대가 안 된다는 점, 그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얘가 이제 무선 휴대가 되려면 안에 이제 배터리 들어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또 좀 더 비싸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부피가 있다 보니까 휴대를 하면서 사용하는 제품 같지는 않고 집에서 이제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소리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소니 SRS-RA5000 제품을 소개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너무 입문용 무선 스피커 시장이 디자인과 브랜드 네임 밸류, 그러니까 그냥 음질 외적인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적인 부분이죠. 그 이미지적인 부분으로만 인기가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소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사이에서 갖는 이미지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단순 상품성과 성능, 기능 이런 부분만 놓고 보자면은
저는 이 제품이 전혀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권장 소비자 가격이 한 8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이 한 6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봤더니 그거보다 또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고려하면은 절대로 비싸지 않다. 지금 이 제품을 이제 아파트 거실이라든지 단독주택의 중앙 홀이 됐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편하게 무던하게 아무 데나 놓고 사용을 하시더라도 모든 방향으로 소리를 거의 똑같이 이렇게 재생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스피커의 배치라든지 세팅이라든지 그런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더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뿐만이 아니라 좀 작은 카페 같은 데에서도 이 제품 하나만 놓고 사용하시기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추천드릴 만합니다. 제 아내도 보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